안녕하세요. 공학의 세계에 발을 들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동역학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동역학은 단순히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움직임 속에 숨겨진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핵심 이론과 실전 응용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죠. 여기 보이는 도구 상자 안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복잡한 기계 시스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이론적 도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 자동차 문제에 적용해 본 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엔지니어의 도구 상자를 열고 동역학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이론 요약 시간으로 모든 움직임의 기본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룹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선형 동역학 관점과 회전 동역학 관점의 차이를 확실히 정리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개념을 바로잡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섹션은 실전 예제입니다. 이론이 종이 위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실제 SUV 차량의 긴급 제동 상황과 전기차의 가속 성능을 직접 계산해보며 현장감을 느껴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시뮬레이션 단계예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구로 삼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수치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수치 해석을 통해 검증해 볼 겁니다. 이론에서 시작해 실전을 거쳐 검증으로 마무리하는 이 완벽한 흐름을 따라오시면 동역학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 규칙, 바로 뉴턴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힘의 합인 알자힘이 0일 때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정지해 있다면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수식으로는 알자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초당미터 제곱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 역시 물체 A에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법칙이에요. 힘은 언제나 쌍으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법칙이 바로 우리가 모든 동역학 문제를 풀 때 꺼내 써야 할 기본 도구들입니다. 자동차는 직선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그 동력은 바퀴의 회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선형 운동과 회전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표를 함께 보실까요? 직선에서의 변위는 회전에서 각 변위의 반지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각속도의 반지름을 곱한 값이고 가속도는 각가속도의 반지름을 곱해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수식은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라는 식입니다. 이 식은 회전하는 바퀴가 지면과 만날 때 실제 차량이 얼마의 속도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연결고리예요. 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 동역학에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면 회전 동역학에서는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토크는 반지름의 힘을 곱한 것과 같죠. 이처럼 선형과 회전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반지름이라는 변수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우리의 생각을 캘리브레이션, 즉 0점 조절을 해볼까요? 첫 번째 버그, 질량과 무게는 같을까요? 아닙니다.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지만 뉴턴 단위의 무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힘입니다. 달에 가면 무게는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버그, 힘이 없으면 물체는 멈출까요? 아닙니다. 알자힘이 0이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밀던 물체가 멈추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라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토크가 크면 무조건 빠를까요? 토크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를 결정합니다. 관성 모멘트가 크다면 토크가 아무리 커도 가속은 느릴 수밖에 없죠. 이런 사소한 오개념들이 나중에 큰 계산 실수를 만드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머릿속에 고정해 두세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현장 테스트는
SUV 차량의 긴급 제동 상황입니다. 무게가 2000kg인 육중한 SUV가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거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ABS 장치가 작동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인 0.75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력은 얼마인지, 그때의 감속도는 몇인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이며 그 사이에 이동한 제동 거리는 몇 미터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자동차 안전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산입니다. 2000kg의 거구가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 어떤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수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별로 계산해 볼까요? 우선 제동력은 마찰 계수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구합니다. 계산해 보면 14,715N이라는 거대한 힘이 나옵니다. 이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감속도를 알 수 있는데 초당 미터 제곱 단위로 7.358이 나오네요. 이제 제동 시간을 구해볼까요? 초기 속도를 감속도로 나누면 되는데 시속 80km를 초속으로 환산한 22.2m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약 3.02초가 걸리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동 거리는 속도의 제곱을 2 곱하기 감속도로 나누어 구합니다. 결과는 33.55m입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를 써도 물리적인 마찰 계수와 초기 속도가 제동 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죠.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제동 거리는 제곱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안전운전이 왜 중요한지 동역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요즘 대세인 전기차의 가속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모터의 강력한 토크를 즉각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분석할 차량의 재원을 살펴볼까요? 차량의 질량은 1800kg이고 모터의 토크는 300Nm입니다. 이 힘은 기업이 8.5인 감속기를 통과하며 증폭되는데 이때 효율은 95%인 0.95로 잡겠습니다. 타이어의 반지름은 0.33m이고 도로를 구를 때 발생하는 구름 저항 계수는 0.01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선형과 회전의 관계를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모터의 회전력이 어떻게 차량의 직선 가속도로 변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가속 성능 계산의 첫 단추는 모터의 토크를 바퀴에 미는 힘인 구동력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휠 토크를 계산해보죠. 모터 토크 300에 기업이 8.5를 곱하고 효율 0.95를 적용하면 실제 바퀴에 전달되는 휠 토크는 2422.5Nm가 됩니다. 기업이 덕분에 힘이 8배 넘게 증폭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휠 토크를 타이어 반지름인 0.33m로 나누면 지면을 미는 구동력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7340.9N이라는 힘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기어비의 역할입니다. 기어비는 모터의 빠른 회전을 줄이는 대신 토크를 강력하게 증폭시켜서 1800kg의 차체를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가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실제 가속도와 성능을 구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알짜힘을 구해야 하는데 아까 구한 구동력에서 구르는 저항인 구름 저항 211.9N을 빼줍니다. 그러면 7129N의 순수한 힘이 남죠. 이를 질량 1800kg으로 나누면 초기 가속도는 초당 미터 제곱 단위로 3.96이 나옵니다. 이 가속도로 시속 60km까지 달린다고 가정하면 도달 시간은 4.21초, 이동 거리는 35.09m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속 60km 시점에서의 모터 출력을 계산해 볼까요? 토크의 각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약 128.8kW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172.7마력 정도의 힘이죠. 이처럼 동역학 법칙을 이용하면 재원표만 보고도 이 차의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이와 펜으로 직접 계산을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급격하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힘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은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파이썬 코드는 상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사용하여
찰나의 시간 동안 변하는 힘을 계산해 줍니다. 질량의 속도의 미분값을 곱한 것은 구동력에서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을 뺀 것과 같다는 식을 컴퓨터에게 풀게 하는 것이죠. 특히 시속 60km가 넘어가는 고속 구간에서는 공기 저항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기 때문에 정밀한 차량 설계를 위해서는 이런 수치 해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를 함께 분석해 볼까요? 점선은 우리가 앞에서 가정한 등가속도 모델이고 주황색 실선은 공기 저항을 고려한 정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놀랍습니다. 시속 60km 도달 시간에서 손 계산은 4.21초, 시뮬레이션은 4.23초로 오차가 0.52%에 불과합니다. 이는 저속 구간에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 등가속도 가정이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하지만 그래프의 끝부분을 보세요. 고속으로 갈수록 주황색 실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커지면서 가속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이처럼 간단한 계산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현대 엔지니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을 할 때 이 값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엔지니어용 데이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의 질량은 800에서 3000kg 사이에 위치합니다. 가속도는 일반 주행 시 중력 가속도의 0.8배 정도이고 급제동 시에는 1.0배 이상이 나오기도 하죠. 엔진 토크는 100에서 700Nm, 엔진 회전수는 0에서 8000rpm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타이어 마찰 개수는 마른 도로에서 0.6에서 1.0 사이를 오가고 공기 저항 개수인 CD는 0.25에서 0.45 정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문제를 풀 때 이 범위 안에 결과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 또한 훌륭한 엔지니어의 자질이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마치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첫째,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둘째, 선형 운동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회전 운동의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라는 대응 관계를 이해했나요? 셋째, 기어비를 통해 모터 토크가 어떻게 타이어 구동력으로 증폭되는지 계산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왜 복잡한 계산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깨달았나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동역학의 기초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성공적으로 챙겨 넣으신 겁니다. 이 기초가 앞으로 배울 복잡한 시스템 분석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디자인할 준비가 되셨나요? 동역학은 단순히 수식을 푸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배운 공학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더 안전하고 더 빠르며 더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어려운 내용임에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이제 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깊고 넓은 공학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구로 세상을 멋지게 움직여 보세요.